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위 삼관왕 최영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9월이 됐잖아요. 이제 또 가을이고 정치인들만 살이 찌는 계절인지 또 정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청주적 엄청 복잡해지게 됐는데 차분하게 일단은 큰 선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락대전으로 불리는 민주당 대통령 선거 그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5일에 최종 충북이 먼저 선거를 하고 쭉 이제 지역별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 삐딱 토커님들에게 들이대하겠습니다. 삐딱 도사님들이니까 5일, 뭐 다른 동네는 말고 충북에 권리당원에 투표를 해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당원인 일반 선거인단 빼고. 그쵸? 빼고, 예. 권리당원만. 이거 얼마 전에 방송했었어요. 삐딱토크에서. 아, 그래요? 충북 같은 경우는 보수적 성향이 조금 강하고, 그래서 뭐 이낙연 세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반 정도 나온다. 국민선거인단까지 포함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최근 특히 이재명 지지선언은 곳곳에서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낙연 지지선언은 잘 안 나와요. 당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연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반반 나올 수 있지만은 대체 일반 국민들은 그런 연고 관계가 없고 전국적인 성향, 개인 선호에 따라서 전국적인 성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당원, 일반 국민 선거에서는 이재명 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충북에서도. 근데 아무튼 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약한 곳이 충북이죠. 가장 약한 곳이 가장 충북이에요? 약한 곳이 그렇죠. 충북이죠. 충북하고 네. 강원 예, 그 정도 예. 됐죠. 나머지는 다 강하죠. 그 충북의 민심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재명이 약간 우위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도 쭉 가잖아요. 그런데 충북 그런 민심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우리 동네랑 딴 동네랑 다를까요? 과거에 그 언론지상에서 충북의 이제 민심을 얘기하면서 충북이 뭐 선거에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마치 뭐 캐스팅 보터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그건 틀리다라고 그랬거든요. 다만 이 캐스팅 보터가 아니라 풍향계나 바로미터라는 말이 맞다. 이 말은 맞아요. 지역에 이 바람이 부딪히고 또 영남 호남권 바람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민심을 읽으면 전국의 민심을 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풍향계, 바로미터라는 말은 맞다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최초로 충청권에서 처음부터 경선이던 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2002년도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경선 때처럼 그때 제주 울산에서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호남 지역으로 가면서 거의 대세를 잡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뭐 캐스팅 보터 아니면 새로운 바람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세를 잡느냐 아니면 이낙연이 반전의 계기를 잡냐 그 결정선에 하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지금 듣기로는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광주 전남 사람들은 될 만한 쪽 밀어요. 선택 쪽.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앞섰죠. 3배로 앞서고 있대요. 광주 전남에서요? 광주 전남. 그러면 광주 전남에서 3배가 없었다면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전체 흐름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 일정으로는 스타트는 이낙연이 우세한 지역, 어찌 보면 좀 가장 유리한 지역부터 시작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전반적으로는 다 앞서는데 하여튼 스타트는 좀 약한 원래 전체 분위기보다 약한 쪽에서 과연 시작하는 뭐 건 사실 핵심은 한 판에 끝낼 수 있느냐 그렇죠. 같아요. 네. 어쨌든 충북의 민심이 이렇게 딱 어떻게 됐는지가 드러나면 그게 이제 앞으로의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확실한 거는 분위기에 뭐 전체 판세는 아닌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체 판세는 사실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네. 과거와 달리 여론조사가 자주 시행이 되고 좀 체계적으로 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랑 과거와 비교해서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양쪽 캠프에 이제 물어봤어요. 네. 봤더니 이재명 캠프에서는
앞서고는 있으나 그래도 박빙이어서 한 1, 2%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제 퍼센트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결집력이라든가 어떤 뭐 추진력이라든가 도덕적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낙연 후보가 크게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들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퍼센트를 이재명 측이 얘기했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추산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기 이재명 지사는 지금 양궁 시위를 당기고 있어요. 시위를 활 시위를. 활 시위를. 그리고 이렇게 또 10점이잖아요. 탕 하고 금메달. 10월 10날. 10월 10일. 탕 1등 끝. 이렇게. 그렇군요. 그래도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지금 뭐 조직이요. 어쨌든 뭐 그 지방의원에 거의 뭐 70% 가까이 장악하고 있고 또 조직이라는 게 또 한번 가동하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그 조직력이 옛날에는 뒤졌어요. 지금은 저기 진피적으로는 더 앞서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결정이 계속 이제 날 거잖아. 10월 12일에 누가 텐텐을 쏠지 그때 봐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는 후유증 이런 거 걱정을 많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거의 민주화되고 나서 거의 뭐 2,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몇 번의 그런 사태는 있었죠. 과거 이인재나 정몽준이나 안철수 이런 분들이 경선이나 단일화를 번복해서 그 정치인으로서 아예 몰락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거가 반면교사로 있기 때문에 경선이 아마 확정이 된다, 끝났다라고 그러면 아마 그 이전이라도 대세가 판명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락하고 순응하고 오히려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제. 네, 하여튼 그 충북 세종 권리당원 투표가 5일 일요일 날 이제 방송 나갈 쯤이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시고 삐딱 토크가 또 얼마나 잘 맞췄는지 보세요. 잘 안 맞아요. 참고로. 그래서 거의 맞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야당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국민의힘 이제 예비 후보가 청주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국민의힘 당사도 갔고 도청에도 와서 기자들도 만났고 옥천도 갔다 왔고 육거리 시장도 다녔습니다. 그 한번 직접 보지는 못했을 텐데 느낌 뭐 어떠셨어요? 텔레비전 나온 거 보시고. 아니 그분이 저는 되게 이렇게까지 형편없었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네. 옥천에 갔잖아요. 예. 유명진 생각 가갖고 뭐 하신 발언 보세요. 음.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업무상했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잖아요. 아, 그 뭐 책임 네. 수사하고 그런 걸. 네. 그 자존심도 발언 없고 보면서, 책임의식도 전혀 네. 없는 거죠. 난 소신을 갖고 그땐 내가 이런 소식들을 했다. 다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소리를 해야 게 대통령 후보지. 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했어. 이게 대통령 후보가 글쎄 하는 말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충북에 와서 한 일은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한 것밖에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 여기서 뭐 언론을 상대로 정책 몇 가지를 발표하긴 했어요. 3가지 정도로 요약됐는데 뭐 산업 지원이나 뭐 교통망 확충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다 추진 중이거나 이미 모든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식상하더라고요. 새롭게 내놓는 정책, 자신만의 정책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육거리 시장은 순댓국도 이슈라고 오셨네. 국민의힘 당원 말로는 육거리 시장 상인들이 예전과 달리 일렬로 마치 도열하듯이 서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을 환영하더라. 지금 그 충북의 이제 그 당 지지율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40%대고요. 민주당이 20%대예요. 충북이 굉장히 많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게 반영돼서 나오는 거겠죠. 뭐 이번에 와서 옥천 가고 정책 뭐 3가지 정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육거리 시장 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 때마다 진정성이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정성 있는 거 있었어요. 조국 때려잡을 때 온 거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정치 초년생이니 실수도 많이 하고 뭐 메시지도 뭐 어긋나고 뭐 이런 게 오히려 좀 도전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참신성. 이게 물러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참신함이야? 좁으니까. 그거는 반장 선거할 때 얘기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면 돼요, 그게. 참신함으로 포장하고 싶은가 보죠, 그걸. 아하. 그 초보 운전자 같은
그러면 왜 아유 뭐라고 하지만 이해를 해주잖아. 근데 그건 아니다. 합리화도 좀 적당히 해야지. 그럼 아. 그렇네요. 저기 소형차 티코 정도 몰 사람이 거대한 덤프트럭을 몰라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옥천 가서 보니까 그 박덕흠 국회의원이 예. 그 화면에 계속 잡히더군요. 예, 예.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하고 어떻게 막 눈이라도 마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데. 많은 정치 박덕흠 아니, 바로 옆에 의원 붙어 말고 다니는. 그분은 무소속이잖아요. 그냥 무소속인데 뭐. 아니 그건 음.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 같아요. 뭐요? 본인 당원도 아니고 음. 그렇잖아요. 당에서 거의 축출되다시피 한 사람인데 그런 분이 바로 옆에서 수행 비서처럼 역할을 하도록 냅뒀다는 거. 그건 지역의 국힘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런 양반이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한테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박덕흠 의원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뭔가 애절한 눈빛이. 그렇죠. 예. 본인은 엄청나게 애절하죠. 그거 참 그게 막 눈에 카메라에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보이는 거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부 3군이나 괴산, 동남 4군이죠. 거기서 윤석열의 지지율 몇 장은 더 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진상으로는 가장 최악의 사진이 돼버리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 국민의힘에서 궁금한 거는 윤 후보의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독주? 아직은 독주잖아요. 이게 끝까지 갈 거냐 굉장히 궁금해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이 예를 들어 아까 이재명 후보 측이 훨씬 민심이 강하다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기도 국민의힘에 대입해 보면 여기도 당원이나 조직은 윤석열이고 그럼 민심은 따로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보수층에서? 일단 요새 보면은 홍준표 의원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죠. 막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자릿수 내로. 아니, 뭐 엄청나게 따라갔던데. 이게 만약에 이런 윤석열 후보의 그 비리나 추문 같은 것이 계속되고 또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서 그 토론 과정에서 정말 무능력한 게 당연히 윤석열은 그게 항상 겁내서 토론회를 기피해왔잖아요. 그 무능력함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그건 장담 못하죠 그때는. 아마 또 그럴 것 같아. 저기 국민들한테 잘 섬기라 그러면 내가 국민들 보합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한 달 늦게 이제 출발해서 네. 한 달 늦게 끝나니까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거기는 그런데 흐름으로 볼 때 완사이드하게 갈지 박빙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용환 교수가 원희룡을 뭐 지지한다고 기자간담을 했던데 뭐 그걸 왜 했을까요? 전에부터 원래 한참 됐어요. 원희룡 지지의 생각을 붙인 건 차차기를 보고. 뭐 충청권에서 우리 특히 충북 내에서는 다 윤석열이잖아. 국힘 관계자들은 다 윤석열이고 딱 2명. 범태영 의원하고 신용환 교수 빼놓고는 다 국힘 당 관계자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윤석열의 정책이나 이런 걸 하나라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의혹이나 추문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가?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 같아요. 이게 이런 기시감이 드는 게 언제냐면 옛날에 반기문 총장 때 그 충청권의 북부권의 현역 국회의원하고 그 지방의원들 몇 명이서 뉴욕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한 말 기억하요? 공산당만 아니면 반기문 총장을 따르겠다. 지역의 국힘의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윤석열 지지가 그 사람이 정책도 관심 없고 그 사람의 의혹이나 비리도 관심 없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도 반기문은 일정 부분 레벨이 되지. 그런가요? 자, 어쨌든 오늘은 저희 그 민주당의 충북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일단은 민주당부터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